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조안나 작가님의 책장의 위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다면 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다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9시까지 출근을 한다. 책상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부팅하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한다. 업무 중간에 트위터를 하거나 블로그를 업데이트했지만 업데이트를 한 모든 글은 현재 편집 진행을 맡고 있는 도서에 관련된 내용뿐이다. 즉, 도서 마케팅 업무의 연장선이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을 한 사무실에 남아서 사내에서 진행 중인 도서 기획 대전에 제출할 기획서를 작성한다. 나는 언제 이렇게 완벽한 직장인이 되었을까? 한때는 나도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세련되고 은희경 씨처럼 아픈 소설을 쓰고 싶은 작가 지망생이었으나 작가나 화가 같은 예술가의 길은 멀고 험난하고 가난해 보였다. 책이 좋아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일기장이나 블로그에 하루하루 나의 일상을 충실히 기록해 나가고 있지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나열한 자료는 예술이 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오늘따라 참 짐스럽다. 점점 더 싱거운 문장들만 내뱉고 있는 오늘 밤. 나는 아주 특별한 철학 에세이를 펴들었다. 생활 속 철학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알랭드 보통의 가장 얇은 책, 동물원에 가기. 이 책이 글쓰기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책은 펭귄 출판사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문인 70명의 작품 선집들 중 한 권으로 그동안 쓴 에세이들 중 알랭드 보통이 직접 선별한 짧은 산문들을 실었다. 70번째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한 이 글쓰기 천재는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여행의 기술, 불안, 행복의 건축 등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에세이들을 통해 지적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허영심을 달래주어 영웅이 되는 동시에 제야의 철학자들에게는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작가는 집에서 슬프거나 따분할 때면 공항에 간다고 한다. 그래서 공항에서 일주일을 이라는 책도 썼다.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발레 공연을 보러 가듯 공항을 감상하러 가는 것이다.
또 아이들만 간다고 생각하는 동물원에 가서 국립미술관의 앵그르 전시회를 보듯 새로 들어온 난쟁이 하마를 감상한다. 그러고선 다윈과 플로베르를 끌어들이며 동물원 감상하기를 유식하게 마무리한다. 따분하다고 여겨지는 장소나 아이들의 유원지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독특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가 소개하는 낯선 장소는 불현듯 강렬하고 계시적인 생각들을 담는 그릇이 된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알랭드 보통의 글을 읽다 보면 내 주변의 사소한 것들마저 특별하게 다가와 서로들 글감이 되겠다고 아우성친다. 지금 내 방 책상 위에 있는 각종 과자들, 매달 할인해주겠다고 달려드는 백화점 DM과 피자와 치킨 할인 쿠폰, 지난달에 본 영화표, 창밖으로 보이는 징그러운 매미만으로도 그럴듯한 에세이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전화기가 얼어붙었던 지난 주말에는 남자친구와 아침엔 김치찌개, 점심엔 떡볶이, 저녁엔 삼겹살을 해먹고 위대한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며 조용하고 평범한 주말을 보냈다. 지금은 그저 광선검과 광속 운행 장면이 눈에 아른거리고 다스베이더의 거친 숨소리와 추바카의 아구구 하는 비명소리만 쉼없이 귀에 울릴 뿐이지만 또 적어놓고 보니 나의 일상에도 어떠한 철학이 숨쉬는 것처럼 보인다. 빵을 굽는 타자기 대신에 밥을 짓는 노트북이 있어서 주말 동안 먹는 걱정하지 않고 글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토요일에는 영화를 보고 일요일에는 저녁에 우울해질 경우를 대비해 초콜릿을 쟁여두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따분한 일상의 매력을 찾기 힘든 날에 대비해 이 책을 쟁여두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이들을 훨씬 더 잘 묘사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 느낀 바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지만 평범한 문장도 드보통의 글을 인용한 순간 예술로 승화된다. 밤늦게까지 엄마 몰래 친구네 집에서 놀다 온 어린아이처럼 오늘의 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 오늘은 참 재미있는 하루였다. 그대, 첫사랑이 그리운 날. 모르겠어. 그냥 너는 나 기다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우리가 원하던 커플은 이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너는 너 자신을 가꾸고 나는 나 자신을 가꿔야 한다는 거야. 새벽 무렵 이소라, 윤상의 이별 노래를 듣는다. 날 한없이 울리던 슬픈 사랑 노래가 담담하게 방 안에 흐른다. 한창 대학 입시 공부에 몰두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실. 쉬는 시간도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달리 나는 지독하게 세련되지 못한 첫사랑을 알았다. 그와 조금만 연락이 안 닿아도 그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서 매일같이 울고 또 울었다. 내가 울 때마다 그는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져서 괴롭다고 했었다. 벌써 17년이나 지난 일이 되어버린 영화 봄날은 간다와 함께 영영 떠나가 버린 내 첫사랑.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말이 변하는 것이 사랑이지 라고 바뀐 어느 날, 그 아이와 주고받았던 편지, 전하지 못했던 편지, 손으로 꾹꾹 눌러 쓰던 일기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어 읽어본다. 그래도 나 너 많이 좋아했었다 라고 끝나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 기록들이 마치 수학 문제집처럼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술만 마시게 되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던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첫사랑의 추억이 희미해질 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며 상상 진동을 느낄 정도로 안절부절 휴대폰이 울리기만을 바라던 그 설레던 감정이 도통 기억나지 않을 때 배우이자 감독인 에단 호크의 이토록 뜨거운 순간을 읽는다.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이 그제서야 반응을 한다. 아, 그래.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이런 회상은 밤이 아닌 낮에 하게 되면 청승이 되어버리니 서둘러 소설 속에 나를 맡겨본다. 에단 호크의 분신이자 이 소설의 주인공 윌리엄은 남 흉내내기라는 특기를 살려 연기도 하고 연애도 하는, 한마디로 몹쓸 녀석이다. 진지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녀석에게 어느 날 우연히 가수 지망생 사라가 뛰어들어온다. 사라를 운명적인 짝으로 생각한 윌리엄의 감정은 철저히 독립적인 생활을 꿈꾸는 그녀로 인해서 서서히 광기로 변해간다. 몇 초 간격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집 앞에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급기야 자해도 해보지만 그럴수록 사라의 심장은 더욱 더 차가워질 뿐이다. 그들만의 행복했던 순간은 그의 일상을 좀먹고 다른 어떤 여자와도 결코 사랑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대목에서 누구든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찌질한 놈 같으니라고. 이별 후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들이 윌리엄을 울게 만들었다. 새벽만 되면 첫사랑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울부짖던 내 모습이 오버랩된다. 그럴 때마다 그를 만나기 전의 일들을 떠올려 보곤 했다. 전에 나는 대체 무얼 하며 시간을 보냈던가.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 내 머릿속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당장 달려가서 매달리면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고 말해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접어버린 옛 애인만큼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다. 난 예전에 다 겪어봤던 일이야. 한번 극복하고 나서 나는 훨씬 더 강해졌고 그 점들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 윌리엄 친구의 충고처럼 내 친구들도 이 정도밖에 말해줄 수 없었다. 억지로 다른 남자의 품에도 안겨보았지만 그것만큼 앞서 했던 사랑을 신격화시키는 것도 없었다. 울리지 않는 전화에 울지 않게 된 지금에서야 시간의 힘을 믿으라는 그들의 충고가 피부에 와닿는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그 흔한 진리로 인해 우리는 모두 하나씩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철부지 윌리엄의 이별을 들려주는 저자는 누구에게나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옆집 오빠처럼 다독이면서 알려준다. 이 소설은 한 녀석이 고집불통인 여자를 만나 한 남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성장소설이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잘 녹아있는 책이다. 사랑이 집착이 되어버린 윌리엄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봐 애송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너한테 강해지라고만 말할 테지만 나는 너의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부럽다. 지금 나는 아주 재미없는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거든. 20살의 사랑,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그리울 때면 나는 이토록 뜨거운 순간으로 가게 된다. 내가 조금 더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생각도 한다. 오랜만에 옛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 내가 한 번쯤 무너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에.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